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요즘 뉴스의 중심 인물은 단연 한남동 김건희 박사님이시죠. 김건희.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름만 들어도 뭐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이 자기가 사고 친 거 어차피 대중들은 시간 지나면 금방 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런 거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만평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5가지의 의혹과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총 13인의 만평가분들이 그린 48점의 만평을 인용했고요. 작가님들 SNS나 홈페이지는 더보기란에 링크해둡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 말고도 속이 시원한 그림들이 많으니까 연휴가 지루한 분들은 이용해보시고요. 슈퍼생스 쏴주신 박정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김건희 씨의 활약을 그림을 통해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의혹, 줄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6층 술집에서 접대부 역할을 하며 검사 인맥을 쌓았다. 그때 술집에서 쓰던 가명이 줄리라는 의혹입니다. 봤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페이스북 백영욱 화백님의 2021년 12월 7일자 만평입니다. 손에 왕자를 쓴 대통령 윤석열 씨가 그 펄럭이는 광고용 인형으로 묘사돼 있고 줄리 검사 보도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가 조작 춤을 춘다 탬버린이라고 흔드는 김건희 씨 노래에 맞춰서 인형은 춤을 춥니다. 김건희 씨 줄리 의혹과는 관계가 없지만 저 탬버린 흔들면서 노는 영상이 퍼진 적도 있죠. 이게 3년 전 그림이에요. 윤석열 씨는 김건희 손에 놀아난다라는 그런 날카로운 예감을 담고 있는 재밌는 그림이죠. 자, 인스타 오뎅96 전종원 하백님의 2021년 11월 10일자 만평입니다. 명성황후가 아니라 명신황후입니다. 자, 김명신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개명전 이름이죠. 김건희 씨가 가채를 올린 황후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무엄하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줄리라고 부르는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라고 합니다. 실제 관련해서 6명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참고로 저는 줄리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자,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의 2024년 2월 2일자 만평입니다. 베개에 대통령실 마크가 보이죠. 누워있는 여성은 디올백을 끌어안고 있는데 얼굴이 예전 김명신 시절의 그 얼굴입니다. 서있는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 씨 같은데 손에 뭘 감추고 있어요. 핸드폰입니다. 폰 화면에는 줄리 의혹 주장 안혜우 구속영장 기각 기사가 떠 있습니다. 전 대한초등 태권도협회 회장 안혜욱 씨는 집요하게 너 줄리지라고 묻는 분입니다. 경찰이 줄리 노래를 하는 안혜욱 씨를 구속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접대부 출신이 영부인 되지 말라는 법 없다고 생각하고 김건희가 줄리인가도 싶지만 국민들 앞에 속이는 게 있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자, 침대 위에 명품 가방과 탬버린 장식도 굉장히 익살스러운 그런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학위 논문 허위 경력 논란입니다. 이 문제로 윤석열 씨 대선 후보 당시 직접 김건희 씨가 나와서 사과도 했었죠. 이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자, 석사 학위를 준 숙명여대에서 석사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도 요즘 있죠.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의 2022년 9월 6일자 만평입니다. 문제집 겉표지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자가 김명신이고 제목이 실무 박사학위 논문 쓰기. 컨트롤 C, 컨트롤 V, 김여사의 논문 표절을 의미하겠죠. 재밌는 건 여기 도서출판 유지입니다. 이 YUJI 유지는 학술지에 실린 김건희 씨 논문에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로 엉터리 번역해 놓은 걸 꼬집는 겁니다. 이 유지라는 단어는 그래서 김건희 씨의 엉터리 논문을 상징하는 별명이 돼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 2022년 9월 7일자 만평입니다. 액세서리로 잔뜩 치장한 김여사가 이것도 하나 가져와 봐요 라고 하니까 박사라고 쓰인 목걸이를 가져다 바치면서 아주 잘 어울린다고 아첨하는 사람이 저쪽에 서 있습니다. 자, 요 시기에 해외 순방 나가면서 착용한 액세서리가 재산 신고에 누락된 고가 보석이라는 의혹이 일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빌린 거라고 석연찮은 해명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엉터리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국민대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고 김유지 박사님의 학위를 유지해주면서 국민대학생 졸업생 단체가 뒤집어졌었죠. 두 사건을 엮어서 그린 만평인데, 이 김건희 씨는 학문적으로 진지한 구석도 없어 보이는데 학위를 액세서리처럼 과시용으로나 여기면서 엄청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페이스북 송철훈 화백님의 2022년 9월 13일자.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이거 좀 센 거 아니야 싶은데 곰곰이 짚어보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림이에요. 어떤 손이 김건희 여사의 목덜미를 쥐고 검찰 마크가 찍혀있는 복사기에 얼굴을 쳐박고 복사 중이에요. 김교수 주가 조작, 라마다 르네상스 명함 같은 게 막 흩어져 있고요. 찍혀서 나오는 복사물은 김건희 씨 과거 김명신 시절 얼굴 과 멤버 유씨의 국민대라고 찍힌 논문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복사를 하는 행위는 짜지기 엉터리 학위 논문을 비유하는 것 같고요. 다소 폭력적으로 보이는 얼굴을 복사기에 넣는 이 모습은 좀 과해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이때 기자들을 피해서 빠져나가는 길에 수행원이 김 씨의 목덜미를 잡고 눌러서 인솔하는 모습이 굉장히 쇼킹했었죠. 그 장면을 그림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여러 의미를 군더더기 없이 잘 함축한 만평이죠. 자, 세 번째,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입니다. 일단 이 그림은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2023년 3월 3일자 만평입니다. 검찰이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세탁 중이고 코바나 협찬 의혹은 다 빨아서 널고 있어요. 김건희 씨는 코바나 콘텐츠라는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자코메티전이나 야수파전 꽤 큰 전시회를 했는데, 이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전시에 후원을 합니다. 당시 남편 윤석열 씨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이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검찰이 이 문제를 무혐의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그걸 더러운 걸 빨래에서 지워주는 검찰로 묘사하고, 저기 그림 뒤쪽에 슬리퍼만 살짝 보이는 분은 김 여사님 같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2023년 3월 2일자 그림이고요. 역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풍자합니다. 케빈 코스티너, 휘트니 휴스턴 주연의 보디가드라는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경검, 윤석열의 검사가 코바나 협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유지 박사님을 철저하게 옹이하는 보디가드로 묘사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공개한 7시간 통화 녹취 논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 사이에 7시간이 넘는 통화 녹취가 터집니다. 물론 개인 간의 사담이겠지만, 개인 간의 사담이라고 쳐도 되게 이상한 내용이 많고요. 거기에 온갖 추하고 이상하고 무서운 얘기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림은 페이스북 배경옥 화백님의 2022년 1월 22일자 만평입니다. 날카로운 필선으로 김 여사를 무시무시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 그림에선 통화 내용 중 줄리 보도를 했던 열린공감TV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공감?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이건해요. 열린공감TV라는 매체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런 인상을 칼든 괴물로 그려낸 만평입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2022년 1월 18일자 만평입니다. 녹취에는 이명수 기자를 돈으로 회유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얼마 주는 거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 몰라, 의논해봐야지. 정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이런 거 있지. 자, 진보 측 기자를 윤석열 캠프로 스카웃하고 양쪽에 걸쳐서 이중간첩 노릇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음침한 요구도 하죠. 뒤에서 선거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국정농단, 구 최순실, 최서원의 모습으로 치환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3년 전 그림이에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듯하죠.
자, 5번째, 사과 논란입니다. 최근에는 디올백 문제 사과를 한 해 만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 사과 논란은 벌써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선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찬양 발언 때문에 사과한 다음날 SNS에 개한테 인도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와서 사과는 개나 줘버리라는 메시지냐라고 소란이 있었죠. 당시 SNS 메시지 관리를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사과에 대한 김건희 씨의 태도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학위, 허위 경력 논란 때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은 인스타 596 전종원 아백님의 2024년 1월 24일자 만평입니다. 전에도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화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과로 얼굴을 가린 김건희 씨의 모습. 디올 선물백을 들고 있고요.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가짜 사과 뒤에 숨어 있지만 뻔히 다 들여다 보이는 김 씨의 위선을 이렇게 기품 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2021년 12월 15일자 만평입니다. 자, 대선 앞두고 학위, 논문,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는데 그때 뭐 돋보이려는 욕심이 죄라면 죄라느니 뭐 상관없는 가정사까지 쥐어짜내서 논란이 일었었죠. 그걸 SNS에 올라왔던 개사과 사진 이미지와 겹쳐서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만평인데, 야, 근데 이거 그림이 되게 이쁘게 나왔죠. 김건희 씨가 보면 아마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분 그냥 이쁘면 다 좋잖아요. 자, 6번째는 무속 논란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 주변 무속 논란은 대선 초기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의 2022년 1월 24일 만평부터 볼게요. 대통령실 마크 앞에 신점을 보는 무당 차림으로 앉아있는 김 여사님입니다. 본인은 되게 영적인 사람이래요.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내가 얼굴 보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네.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네, 왜냐면 우리 같은 나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 결혼이 원래 잘 안 돼. 잘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서로가 이게 호랍이 과부팔자인데. 이분 이래봬도 기독교 신자예요. 자, 이것도 이명수 7시간 통화 녹취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무속에 의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의 2022년 1월 17일자 만평입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룹니다. 김 여사가 무당 차림으로 투표함을 밟고 올라가는데 감방 안에서 구 최순실, 최서원 씨가 자기가 하수로 밀렸다고 한탄을 하네요. 자, 국정농단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도 무속에 상당히 심취했었죠.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본인들이 무당 뺨 때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됐나? 자,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2022년 1월 27일자 만평입니다. 이건 이성균 설경구 주연의 킹메이커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왕을 꿈꾸는 윤과 그 뒤에 킹메이커 김건희 씨가 모자에 기호 2번이 찍힌 무당 옷을 입고 있는데, 야, 근데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야, 이것도 김 여사님이 보면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림 속에서 나 말고 그분을 믿으랍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다른 그림에서 보도록 하죠. 자, 페이스북 송철훈 화백님의 2022년 11월 14일자 만평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도 보여드릴 건데 캄보디아 가서 다 큰애를 안고 오드리 헵번 비슷하게 찍은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그걸 패러디하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 이 스승님 천공입니다. 윤김 정권의 무속 애호의 중심에 천공이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자주 거론이 되곤 하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2023년 7월 24일 만평입니다. 이때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 천공과 풍수가 백제권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건물에 다녀갔다는 뉴스가 터집니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리에 김 여사가 부들부들 떠는데 천공이 백 씨를 의식하면서 터가 안 좋다는 신나락을 까먹습니다. 이 사건은 윤긴 부부와 얽힌 무속인이 천공 말고 더 있다, 한두 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방증이 됐었죠. 자, 7번째는 해외 순방, 외교 망신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2023년 한 해에만 46박 72일 13회 순방을 다녀왔어요. 그때는 순방이 민생이라면서 열심히 가더니 올해는 또 뜸해요. 올해는 순방이 민생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나갔다
하면 꼭 뭔 사고가 터졌죠.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의 2023년 7월 17일자 만평입니다. 요 그림은 당시 나토 회의에 갔다가 리투아니아에서 김씨가 경호원 16명을 거느리고 명품 쇼핑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걸렸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유는 소주에 빨대를 꽂고 맹하니 물고 있고 김건희 씨는 뒤에 명품을 잔뜩 쌓아두고 있죠. 카메라 앞에 들고 나오는 그 에코백은 발깔개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비난이 커지니까 그쪽 명품관에서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구경한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었죠. 자, 굿모닝 충청 설아백 하백님의 23년 3월 31일자 만평입니다.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였는데 지구촌을 뒤흔든 K-팝 그룹이 떴다. 센터에는 김건희 씨가 짠 하고 나타나고, 자, 소주를 들고 안주를 두른 윤석열 씨와 들러리들이 김 씨를 에워쌉니다. 청중의 반응은 왼편 우려하는 쪽은 우리 국민 같고 오른쪽은 호구 뺏겨먹는 외교 상대국들 같죠. 그림 속 이 그룹의 이름은 블랙펑크입니다. 까만 구멍. 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때 한미 정상회담 며칠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실 외교수석 비서관들이 줄줄이 경질돼 버려요.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축하 공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성사를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레이디 가가가 얼만데. 그리고 여러분, 글로벌 스타들 일정은 최소 반년 전부터 다 잡혀 있죠. 근데 그거 못 해냈다고 굉장히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당시 외교팀이 싹 교체됐었죠. 뭐 한간에는 김 여사가 역사적인 한미회담인데 저기 뭐야, 한국 대표 블랙핑크랑 미국 대표 레이디 가가 부르면 좋겠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스타 오뎅96 전정원 하백님의 23년 5월 16일자 만평입니다. 그림 속에서 김 여사가 하얀 옷을 입고 빨래랑 같이 빨래줄에 걸려있죠.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에서 김건희 씨를 클로스오스 빨래 건조대라고 표현한 기사가 나왔어요. 빨래 건조대는 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사람, 패션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속어라고 합니다. 그 망신스러운 기사를 풍자한 만평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성형, 무속, 줄리 의혹까지 다룬 외신 매체도 있어요. 이 국격을 생각한다면 이분은 해외에 안 데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와서 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가는 형국이죠.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의 24년 7월 12일자 만평입니다. 야, 이것도 재밌어요. 얼마 전 하와이에 잠시 방문했는데 이 사진, 요거 김건희 씨가 이상하게 찍힌 건지 원래 생긴 대로 나온 건지 하여튼 좀 안 예뻐 보이는 이 사진 한 장이 연합뉴스 기사에 실립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돼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사진이 다른 사진으로 교체가 돼요.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평은 그 상황을 사진 난리라고 지시하는 김건희, MBC 난리라고 지시하는 윤석열, 내기하는 거 아니냐고 돌아보는 조우 날리면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의 24년 4월 11일자 만평입니다. 이거 당시에 되게 핫했던 그림이에요. 일본 만화 플루토의 유명한 짤을 가져와서 패러디한 만평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파 때문에 말아먹은 총선 참패로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 윤석열 씨 옆에 와서 일어나 순방 가자 라고 말합니다. 저쪽에 디올 조그만 파우치백도 보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뻔질나게 나가던 순방, 올 상반기에는 있던 국빈 방문도 취소하고 굉장히 뜸했죠. 디올백 영상 터지고 두문불출하시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아니 김씨의 심기가 불편하면 대통령 순방 일정도 바뀌는 건가요? 아니 순방이 무슨 민생이라 그러더니 민생이 아니라 뭐 김심인가? 자, 8번째 양평 고속도로 의혹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종착지가 원래 예정지에서 김건희 일가 땅이 몰려있는 쪽으로 확 틀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이번에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도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림은 인스타 오뎅96 전정원 하백님의 23년 7월 4일자 만평입니다. 김건희 씨를 EBS에서 그 그림 뚝딱 그리는 밥 아저씨처럼 그려놨어요. 자, 김디올 엉클밥이 화폭의 고속도로 종점을 우리 땅 쪽으로 쓱싹 틀어버리고 참 쉽죠? 라고 웃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의 2023년 8월 1일자 만평입니다.
이게 논란이 막 일어나니까 당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1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와서 엄청 침을 튀면서 김건희 씨를 옹호하며 설전을 벌였죠. 물론 뭐 거짓말한 거 다 걸리고 판판이 깨졌지만요. 그림에서는 큰 마이크를 메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뭐 왜? 이러고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지나가는 원희룡 장관이 있고 쇼윈도에는 원희룡의 그림자로 김건희 씨가 지금 비치고 있네요. 자, 페이스북 박건웅 화백님의 2023년 12월 25일자 만평입니다. 야, 이거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사진을 패러디한 겁니다. 김건희 씨가 아이 대신 양평 고속도로를 소중하게 안고 있습니다.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의 2023년 7월 11일자 만평입니다. 야, 이것도 참 명작이네요. 거칠애의 진심인 이 김여사님의 머리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떠올리게 하는 BMW 마크고요. 백은 논문 표절을 떠올리게 하는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목도리는 양평 고속도로네요. 자, 저쪽에 검찰과 경찰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9번째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요거 최근까지도 시끄러운 뉴스죠. 주가 조작, 이거 굉장히 악질적인 경제범죄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지금 2심 재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기소도 안 됐고 조사도 어영부영 시간만 뭉개고 있죠. 요것도 특검에 포함됩니다. 자, 민중의 소위 최민나백님의 2022년 12월 7일자 만평부터 보시죠. 도이치모터스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김건희 씨 같습니다. 품에는 검찰 마크가 찍힌 개 한 마리가 안겨있는데 눈, 입, 귀를 다 가리고 김 씨의 혐의는 모른 척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2023년 2월 16일자 만평입니다. 김건희 모녀만 쏙 빠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 무슨 영문에선지 담당 검사가 자꾸 김건희 씨 공모의 증거들을 흘려서 언론이 이게 뭐야? 그러고 눈이 번쩍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 검사들은 지금 미국으로 인천으로 다 흩어졌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특히 김건희 씨가 12시에 3,300원 8만주 때려주삼 하는 문자나 증권사 직원과 주고받았던 통화 내용 같은 게 통정매매의 증거로 공개가 됐는데 그 문자를 브라보콘 CM송으로 패러디하는 게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브라보콘 대신 유지 8만주, 신제품 3,300원으로 모델은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등장하는 패러디 광고물 같은 이런 만평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인스타 오뎅구육 전정원 화백님의 2023년 1월 31일자 만평입니다. 밀레의 이삭줍기라는 명화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라고 쓰인 비닐을 들고 최은순 씨랑 같이 이삭 대신에 주식을 줍고 있어요. 제목은 주식 줍는 여인입니다. 이 전정원 작가님은 이 패러디를 시리즈로 자주 그려서 선보이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자, 더보기란에 작가님들 주소를 다 링크해뒀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죠. 자, 10번째는 사진 논란입니다. 야, 이 최근까지도 김건희 씨는 사진의 여왕이죠. 진짜 이분의 그 센터 본능과 돋보이고 싶은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이미지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 감각은 좀 꽝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왕건이를 만평가들이 놓칠 수가 없죠.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의 2022년 11월 14일자 만평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캄보디아 가서 아픈 애 안고 저기를 쳐다보는, 근데 오드리 헵번 컨셉을 베꼈다는 게 너무 빤하고, 그리고 아픈 애 안고 조명까지 동원해서 쇼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하여튼 너무너무 기기묘묘한데 항상 비공개 활동이라고 밝히면서 사진은 또 이렇게 공개를 해요. 요즘도 그래요. 자, 그림은 그 사진을 패러디하되 아이 대신 대통령 윤석열 씨가 안겨있고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은 화백님의 23년 9월 18일자 만평입니다. 야, 이 그림이 좀 무섭죠. 자, 이 사진을 재해석한 거예요. 부산 기장의 전통시장에 가서 가자미회를 먹는 모습입니다. 요 사진의 인상을 그린 건데 약간 긴장한 듯 뻣뻣하게 서서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거의 그대로 그렸지만 얼굴에는 탐욕을 상징하는 커다란 입만 과장해서 그려서 아주 기괴합니다. 이 송철은 작가님의 만평은 그로테스크
피토레스크하고 섬뜩한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건 좀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겁이 나는데 역시 직접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위를 식히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의 2023년 4월 21일자 만평입니다. 이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순천만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와, 이 당시에 진짜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아, 근데 이 본인은 저 자세가 굉장히 예쁘다고 마음에 드셨나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강렬하죠. 만평에서는 사진을 그대로 그리고 트램의 운전석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앉아서 움찔 놀라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의 인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누군가가 썬데이 서울 표지로 패러디를 했어요. 야, 이거 요즘 나오나? 하여튼 이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진이 딱 이 분위기죠. 저는 지금도 우울하면 가끔 김 여사님의 이 사진을 보곤 합니다. 자, 11번째는 2024년을 뜨겁게 달군 디올백 수수 혐의입니다. 작년 12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이 디올백 수수 문제는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은 불꽃입니다. 아니, 저렇게 버젓이 받는 모습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그게 무슨 국가 기록물이다, 감사의 선물이다, 뭐 하여튼 저 물건의 성격 규명도 특검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자, 딴지일보 2023년 12월 1일자 찌질이 만평입니다. 제목은 뇌물의 기적. 모세가 디올 선물백을 지켜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저쪽 김디올 여사님에게 이어지는 길이 열리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영상을 찍은 최재형 목사님의 전후 설명이나 증거로 제시한 문자에 의하면 시시한 선물에는 답장도 없다가 명품 선물 사진을 올리고 면담을 청하면은 바로 약속이 잡혔다고 하죠. 아우, 진짜 뭐랄까, 너무 천박하고 웃기죠.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의 24년 1월 2일자 만평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디올백 안에 갇혀 있어요. 밖에는 화장품이 굴러다니는데 최 목사님은 디올백에 앞서서 샤넬 명품 화장품도 선물로 들고 간 적이 있대요. 자, 디올 영상이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공정을 말한들 디올백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가 없죠.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의 만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년 5월 17일자 만평입니다. 이 권범철 작가님은 김건희 씨의 디올 조그만 파우치, 이걸 가장 많이 성실하게 그린 만평가 같아요. 요 그림은 거의 영상 공개 이후 5달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한 김 여사가 디올백을 옆에 딱 메고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쌍남자 사랑꾼 대통령 윤석열 씨께서 잡초를 베고 길을 닦아놓은 모습입니다. 이 디올백 수수 문제를 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당시 검찰총장도 모르게 검찰에 부장급 인사가 단행됐었죠.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의 24년 6월 21일자 만평입니다. 비교적 최근 그림이죠. 김디올 여사 마마님이 옥자에 앉아있고 옆엔 디올 선물백이 놓여있는데 웬 환관이 직무 관련성 없는 줄 아래요 라고 합니다. 검찰 무혐의 결론에 앞서서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 없다고 종결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저 밖에는 엿 300만원어치 바치겠다고 왔는데 어쩔 값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때 권익위의 어이없는 결정 때문에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고 김 여사한테 엿 300만원어치 줘도 되냐는 게시판 질문이 한동안 회자됐었죠. 자, 페이스북 박건웅 화백님의 24년 3월 12일자 만평입니다. 야, 보기 드물게 판화입니다. 자, 머리의 가채는 왕비를 연상시킵니다. 특이하게 이 박건웅 작가님 만평 속의 김건희 여사는 가면을 쓴 얼굴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 얼굴 아니라는 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요. 과하게 긴 손톱과 울퉁불퉁한 손은 가면 속의 인물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것 같죠. 무슨 일본의 설화에 나오는 요괴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 괴물이 지금 디올백을 타고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의혹은 최상병 수사 외압의 의혹입니다. 자, 최상병 사망사고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수사 외압의 주체는 대통령 윤석열 씨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사단장 구명 로비에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김건희 씨와는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졸지에 김건희 씨 사건이 돼버려요. 자, 그림은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하백님의 24년 6월 27일자 만평입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 라고 경로하는 대통령 윤석열 씨 주변의 안개가 서서히 거치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나타나고 그 뒤에 이종호 그리고 그 뒤에 김건희 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딱 이 그림 그대로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24년 6월 27일자 같은 날 만평입니다.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지점이 많았던 임성근 구명 로비 정황에 김건희 씨 얼굴의 퍼즐을 끼워 넣으니까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죠. 야, 이 뉴스 터졌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우와, 진짜 이 사람은 안 끼는 데가 없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심플하게 표현한 그림 같습니다. 딴지일보 2024년 6월 28일자 찌질이 만평입니다. 자, 마트리오시카라는 인형의 사건을 비유한 만평입니다. 마트리오시카는 인형 속에 인형이 계속 나오는 러시아의 전통 장난감 인형이죠. 임성근 인형 안에 이종호, 이모씨가 있고요. 이모씨 인형 안에 아직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김건희씨 비슷한 모습의 인형이 들어있고 나올까 말까 하고 있죠. 이래서 특검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의 24년 7월 15일자 만평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패러디한 만평입니다. 오른쪽에 수사 외압이라고 쓰인 손바닥에는 왕자가 보이죠? 대통령 윤석열 씨의 손이에요. 왼쪽에는 손목에 디올 파우치를 걸고 있는 김건희 씨의 손 같죠?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라는 인물과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 만나는 그 순간의 충격을 천지창조라는 명화의 클라이막스에 빗댄 아주 수준 높은 만평입니다. 자, 13번째는 삼부토건 의혹입니다. 야, 이것도 대단해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사실을 언급하던 이종호 씨가 단톡방에 삼부라는 단어를 언급하죠. 그 삼부가 이 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 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죠. 삼부를 언급한 이종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은 김건희 씨와 다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도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다고 하죠. 자, 그림은 인스타 오뎅구육 전종원 하백님의 24년 7월 11일자 만평입니다. 모나리자를 패러디하고 있는데 디올백을 들고 있고 얼굴은 하와이에서 찍혔던 그 김건희 씨 이상한 얼굴 사진이죠. 자, 제목은 삼불이자. 그림의 뒷 배경에는 밀레의 이삭죽기를 패러디해서 주식을 줍는 최은순 씨와 골프를 치는 임성근 사단장이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의 이상 흐름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의심하는 만평인데 의심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만평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의 24년 7월 25일자 만평입니다. 자, 등장인물들의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출장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하러 들어갔던 검찰들이 다리를 꼬고 있는 웬 여자분 앞에 서 있는데 책상엔 탬버린과 디올백이 보입니다. 이 재떨이도 있네. 이래도 되나? 자, 그리고 그녀는 삼부토건의 주가 동향을 살피고 있는 중이네요. 자, 14번째는 문자 일십 파문입니다. 자, 지난번 총선에 뜬금없이 김건희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 5통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죠. 내용은 디올백 문제가 선거에 부담이 된다면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한동훈이 단문을 안 했다고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이 문자는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총선 개입을 암시하고 여당이 선거에서 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차
고창 서상균 화백님의 24년 7월 10일자 만평입니다. 우후죽순, 비온 뒤에 대나무 숲에 죽순이 올라오듯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올라온 온갖 의혹들입니다. 김건희 문자 논란, 그리고 그 문자에 들어있었던 댓글팀 운영 의혹과 공방,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등등, 하여튼 전부 김건희 씨와 얽혀있던 난리들이 선거를 앞두고 일시에 쏟아져 나왔었죠. 자, 시민언론민들레 박순찬 하백님의 올해 7월 8일자 만평입니다. 거울 앞에서 김건희 씨가 문자를 한동훈한테 보내는데 한동훈이 문자를 씹었나봐요. 근데 문자를 읽고 씹는 걸 지금 화면에 메롱하는 얼굴로 표현해놨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그 유명한 구 최순실, 최서원 씨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거울 밖에 김 씨를 향해서 문자나 씹히고 폼 많이 죽으셨네 라고 놀리고 있어요. 하여튼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과 김건희를 대응해서 표현하는 만평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배경욱 화백님의 7월 9일자 만평입니다. 야, 이거 서울시청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김건희 씨가 나타나서 사고 현장에서 추모하는 사진이 비공개인데 공개됐어요. 자, 바로 요 사진인데 이 사진 속에 김건희 씨에게 약간의 덧칠을 가미해서 재해석한 만평입니다. 자, 김 씨가 담배를 꼬나물고 앞에 대머리에 키높이 신발, 가짜 갑발을 한 아저씨한테 야, 씹냐? 라고 묻고 있어요. 앞에 앉아있는 이 아저씨가 혹시 한동훈인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내 문자 왜 씹냐? 라고 묻는 거면 와, 이거 참 되게 재밌죠. 자, 마지막 15번째. 공천 개입 논란입니다. 제일 최근에 터진 사건이죠. 이 김건희 씨가 5선의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를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 그러면 내가 공약도 지원해 주겠다. 라고 여당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통령도 하면 안 돼요. 대단하죠? 이거 지금 진행 중인데 며칠 안으로 증거가 나온다는 말도 있죠. 딴지일보 24년 9월 6일 찌질이 만평입니다. 디올 선물백을 뒤집어 쓴 김건희 여사 같죠? 이분 손위에 대통령실, 검찰, 그리고 급기야는 여당 국민의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훗 하는 무시무시한 여유의 헛웃음 소리. 야, 여당 공천을 영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9월 6일자 만평입니다. 디올백을 든 김 여사님이 일부만 보이죠? 이쪽으로 그런데 공천 개입 텔레그램 문자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날아오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폭탄이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가서 덮칩니다. 이거 증거가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진짜 폭탄은 폭탄이죠. 연휴 끝나면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에서 우속 보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폭탄이 될지 지켜봐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인사 개입, 양재택 소문, 마약 사건, 관세청 무마에도 얽혀 있다는 말도 있고요. 관저 증축 시공사 특혜 의혹에 동물농장 출연 구설 등등, 진짜 이분은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고 나서 제일 바쁜 분이세요. 작년 추석에도 제가 8작가님이 그린 김건희 만평 특집을 했었는데 그때는 결론이 이분은 타고난 개성이 없는 얼굴이어서 만평으로 그려지는 얼굴이 다 다르고 난해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1년 사이 만평가분들의 김건희 그림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건희 씨를 묘사하는데 얼굴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어요. 하체만 살짝 보이도록 그린다던가 일부러 뒷모습으로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디올백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나온다던가. 왜 그림 속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선 다들 꼴보기 싫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리는 분들도 오죽하겠어요. 아니면 김건희 씨의 행적이 대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그걸 뒤에서 한다라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그 은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화면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인물들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라는 위압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프레임 밖이나 베일 속에 숨겨버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나라에도 해롭고 우리 정신건강에도 해로운 사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개개인한테 주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 빨리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의지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 사람 우리가 뭐 바빠서 또 개돼지처럼 까먹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영혼을 갈아넣은 영상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길고 지루한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행복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